Hey! And here they come! 대로변에 약에 취한 중독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좀비처럼 굳은 채 멈춰 있습니다. 살아있는 좀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한켠 어느 거리에 이런 좀비들 가득한 마약거리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무법지대가 된 그 거리에선 어느 날 이런 전쟁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금일 2035년 10월 14일 8시 이후로 현서 마약거리는 야간 통행 금지령과 청소년 출입 금지령을 시행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순 마약 투약자, 유통업자 상관없이 마약 범죄에는 모두 실형이 선고됩니다. 오늘부터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평소 좀비 게임을 좋아하지만 실제 좀비를 만난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던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살아있는 좀비처럼 변하는 모습이라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대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통행 금지령 첫날 현서동 일대 거리는 어떤지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현서동 마약거리 앞에는 무장 경찰들이 배치된다고 하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현서동 일명 마약거리 일대는 현재 오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대검 마약수사본부와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반은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오늘부터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마약거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 김모 양이 마약 중독자에 의해 살해된 지 8일 만의 일입니다. 마약이 점령한 미래의 일상은 어떨까요? 친숙한 SNS를 통해 마약은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청년들은 마약 유통으로 돈벌이에 나섭니다. 중독자들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약에 취하기 위해 그들만의 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단속도 순간. 이내 정부는 그 거리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마약 취해 법권지대, 약에 취해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거리. 과연 상상에 불과한 일일까요?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를 말합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 때로 이런 좀비로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 중독자들이죠. 좀비처럼 되어버린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이 점령해버린 좀비 거리. 그것은 이미 미래가 아니라 현재,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 국가 미국. 미국의 필라델피아만 봐도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좀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면서부터 흡사 지옥 같은 풍경과 마주합니다. 대로변에 약에 취한 중독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좀비처럼 굳은 채 멈춰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유행하는 마약, 펜타닐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I have abscess. The drugs, they put holes in you. I don't know, something that they're putting in it, some type of additive. I don't know if it's the trank or I'm not sure. Let me see. 실제 마약 중독자를 인터뷰하고 관찰한 영상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화가 아닌 실제이기 때문이죠. 팔과 다리엔 더 이상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멀쩡한 혈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혈관에 주사하는 건
좀 더 빠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Strong. Like really strong. 약효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That's big. you alright, Brittany? Yeah.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짧은 순간의 쾌락. 그리고 그 후엔 그대로 좀비가 됩니다. I'm being so serious. You can go to any block and be like, I want to work, and they'll give me drugs and let me sell drugs. You know what I mean? And then they pay you with drugs. Look, these are the needles. 중독자가 되기 전 그는 You know,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that's the needles. Like, we'll say, look, I'll show you. I ended up going to cooking school in Florida on my own. I graduated from there, from the CIA,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in Florida. I started just managing restaurants like at the age of 19, 20, making good money. So when did you come to Kensington? I came here 3 years ago, man. 3 years ago. I came here one day to cop a bag of dope. And I never left. Because it's so easy. 지금 대한민국에는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게 신종 마약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의 경우는 어떤 성분으로 조합되었는지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신종 마약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그 유통도 현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늘어나는 마약 검사 의뢰로 이곳 국과수는 요즘 업무 초과 상태입니다. 문제는 신종 마약. 종류도 많고 성분이 복잡해 검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신종 마약은 저희가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종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합성이 돼서 저희한테 알려져서 저희가 분석법을 세팅을 하고 할 때까지, 검사를 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합성대마라든지 신종 마약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거를 하지를 못해요. 현재 국과수에 의뢰되는 마약 건수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0건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호기심이 시작한 마약, 유명 연예인만 접할 것 같았던 마약은 사실 누구나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도 구할 수 있을 정도죠.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충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리가 생겨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을 해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시 한 4,000명. 근데 이게 4만 명, 5만 명, 6만 명이 지나가면 교도소를 계속 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 켄싱턴 거리 안 되라는 법이 없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일반화됐거든요.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이런 중심가에요. 마약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재난입니다. 그 끔찍한 재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형이 한번 해볼래라고 해가지고 호기심에 한번 대마초부터 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점차 필로폰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대부분 호기심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작이 곧 중독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아 큰일 났다 이거 완전 그냥 중독돼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구나. 딱 그때 중독됐다는 걸 좀 알아차린 것 같아요. (24시간)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한 중독재활센터. 그곳에서 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인기 가수이자 아이돌. 다른 마약은 하신 적 없으신가요? 돈도, 인기도, 재능도
모두 가졌던 청년. 그는 왜 마약에 빠져든 걸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참 화려하게 살았었고 여태까지.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이제 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줄어들고 제 자신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졌고, 일단 벨로폰을 하면은 밥을 못 먹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말 그대로 각성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성취감, 도취감 이런 것들을 약물을 접하면은 바로 느끼는 거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게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약을 하고 노는, 약을 하고 즐기는,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20대들이나 30대 초반들이 하는 그 라이트한 약물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독이라고 좀 못 느끼는 거죠. 이 마약이 이제 현실 속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숙한 SNS에서 마약 판매상이 활개를 치고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언제 이렇게 마약이 늘어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마약 청정국인 게 맞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아직도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은 최근 클럽가를 중심으로 20, 30대 청년층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22년 마약류 사범 중 청년층의 비율은 59.8%. 그 중에서도 특히 10대와 20대의 비중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2031년에는 3만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부터는 20대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10대가 매년 뭐 한 50%씩 증가하고 있어서 젊은 층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까지 모든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된다는 것만큼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있을까요? 또래와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며 미래를 꿈꿔야 할 다음 세대가 마약 중독자라뇨.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웃의 아이가 또는 조카가 미국 필라델피아처럼 마약에 찌든 환경에 노출된다면, 아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큰 재난은 없다고 봅니다. 왜 한국인이라면 이 영상을 꼭 봐야 한다고 제가 소개했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필라델피아처럼 약에 중독된 살아있는 좀비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수해 나가지고 10명만 죽어도 재난인데 청소년들이 1년에 200~300명씩 죽으면 재난이죠.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사람들을 사회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 인생 전반을 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약상을 체포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잡았습니다. 저희 지금 필로폰 8.8kg 밀세이크 하기로 지금 긴급 체포예요. 뭐라더라고요. 그냥 말. 네. 어떻게 편하면 차리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이 세계 마약상의 새로운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TV 오리지널 미래 엔딩 마약편에서는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 외에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영화나 예능도 좋아하지만 다큐멘터리도 좋아하는 편이라 이번 미래 엔딩 시리즈처럼 유익한 영상은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다양하고 유익한 다큐멘터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영상을 보고 문제를 인식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대처할 소중한 첫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티빙에서 미래 엔딩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